전술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은 정치인과 기업인, 학자들을 매수해왔고, 중국 공산당의 우마당은 대한민국의 여론을 조작하며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는 데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재물 삼아 중국 공산당에 영합하는 만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교수들마저 중국에 매수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아주 슬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통일전선 전술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을 속였고 세계를 속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 시진핑 자료실이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과 중국 동북공정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명백해진 이상, 민족의 희망을 자처하는 서울대의 시진핑 자료실을 존치하는 것은 역사의 큰 오명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6.25의 아픈 과거사를 뒤로하고 중국과 손잡았습니다. 우리는 친구로서 여전히 건강한 중국을 기대합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애정을 담아 진실을 말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독재로 억압받는 친애하는 중국인들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시진핑 자료실 폐쇄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최수용 선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최수용.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중문학과 졸업생 최수용이라고 합니다. 우선 1992년 8월 24일 날 저희 팀에서 한중수교를 갖다가 수년간 작업을 하면서 완성을 시켰는데, 먼저 큰절 올리면서 우리 동문 여러분들과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앞에 사죄부터 올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 나는 계좌번호 올리는 방법을 배웠는데 계좌번호 올릴 줄 알았는데 당시 1992년은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북방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위한 라이브가 안 돼가지고 비밀 작업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설모가 없어. 라이브 살아나. 당시 저희 조직에서 국가의 명을 받고 중국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 4년여 동안 노력한 결과 마침내 92년 8월 24일 날 우리의 혈맹이자 친구였던 자유대한민국이 자유중국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3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중공을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문을 활짝 열어 놨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33년간 중국 공안을 중국 하던 공산당은 분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치밀한 통일 여러 전선 집회에서 공작을 지금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안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부인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안에 중국에서 파견한 수많은 공작원들이 각 대학 단과별로 속속들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서울대학교 후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지금 서울대학교 출신 교수들이나 서울대학교 출신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박사과정생들이 앞으로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없게 되는 날이 조만간에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조선족들, 중국 한족들 할 것 없이 서울대학교가 중국 공작에 의해서 그 어느 것보다도 더럽고 추하게 전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과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꼭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아느냐, 역사를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건국하셨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하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하나 없는 이곳에 시진핑 기념관이 웬 말이란 얘기입니까? 1974년 동숭동에서 공릉동에서 이 관악 캠퍼스로 이사올 당시 이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어줬던 당사자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 하나 이 학교 캠퍼스 안에 있습니까? 우리 정말로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이야 모든 교수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저 일에 표칠하기 위해서 교수직만 하고 있으면 다란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명줄을 끊고 이 나라를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에 입부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20여 년간 노력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97년도에는 황장엽 선생을 직접 가서 모시고 왔던 장본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지만 분명히 제가 2011년도에 국정원을 떠나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는 그 어떠한 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룩할 수가 없다입니다. 맞습니다. 매번 위험을 무릅쓴 출장을 갈 때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늘 저의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 어떤 역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들은 목숨 바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는 김규현이라고 하는 국정원장과 이종찬이라고 하는 전 국정원장이 고발한 덕분에 어제 오전에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받고 나서 느끼는 소회는 참 대한민국은 사법부가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그러면서도 11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 혹은 각하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한데 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온 자들 7명, 부산대를 나온 이미선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7명이 다 서울대 법대 출신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루하고 비겁한 서울법대 출신의 이 판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만행을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제 오후 연락이 되는 동문들과 연락을 하고 특히나 법대 칠과꾼들하고 연락을 했는데 숨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들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나라에 곳곳에 파고 들어와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 특히나 이 학교에 되게 많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부에 들어와 있는 중국으로부터 온 아이들이 거의 태반 중국 안전부, 공안부, 통전부에 공작 지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한동훈이 비서실장
김형동의 처가 바로 서울대학교에 와서 유학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 아버지를 둔 바로 조선족 중국인 여자였습니다. 법대, 공대, 자연대, 인문대 어느 단과 어느 학과 구분 없이 서울대학교는 지금 중국 공산당의 발굽 아래 전염되어 가고 있고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찌 그냥 우리가 지나칠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 뭐야, 앞에 걸린다고? 학생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회에 모여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고 분노하고 팥소리나 먹어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자, 이제부터 우리는 제2의 공국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광야로 다시 내려와서 투사로서 다시금 출발을 하면서 우리 자유애국 공안 시민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제2의 건국을 반드시 완수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날이 어두워진 것 같고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은 것도 보여지고 그리고 분노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야말로 우리가 계몽령에 의해서 모르던 일조차도 많이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11월 5일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으로 복권하고 나서 단 한 달도 되지 않는 12월 3일 밤 22시 02분에 대한민국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뀌어진 미국의 비밀정보 요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밀리에 찾아와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수원에 암약하고 있던 중국 공산당의 공작원들, 간첩들, 비밀 해커들을 일망타진할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나라 정보기관에서 작전 성공을 하고 나서 우리가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얼빠진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만은 대변인실을 두고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과거에 했던 일을 성공시켰다고 해서 제가 퇴직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노라고 우리가 성사시켜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비밀정보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는 왜 트럼프가 우리의 뜻을 이해를 못 해주느냐, 왜 액션을 해주지 않느냐, 왜 중국 간첩들 잡았다라고 왜 밝혀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잡았다고 해서 그것을 발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못 보십니까? USAID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정치인들 중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를 변혁시키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대한민국 또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가는 길을 보려면 관악을 쳐다보라 뭐 이런 말들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비겁합니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일개 정형식 하나가 맘 돌아섰다고 해서 나머지 것들이 다 돌아섰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으로 위협 공갈받은 그 자들이 퇴직 후에
안락한 변호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돈 몇십억에 혹은 몇백억에 넘어갔겠죠. 그러나 국민 여러분, 앞으로는 헌법재판소라는 조직을 우리가 때려 부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버리며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철폐해서 저 더럽고 더러운 기득권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0월 3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광현 국방부 장관을 미국에 보냈었습니다. 그날 작년 10월 30일 날 미국과 한국 사이에는요 2+2 회담이 열리고 대한민국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사이버전을 비롯한 각종 하이브리드 전쟁이 한반도에서 진행 중이고 이곳은 총성이 울리지 않았지만 엄연한 전쟁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각성하시고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긴 하지만 북한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브레이크 페달이 떨어지고 없는 미국의 트럼프 전차군단과 함께 중국 중원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중국을 해체시켜야 됩니다. 중국을 발견이 나눠서 대한민국의 속국으로 거꾸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각성하고 군기팽창하여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말달리는 만주벌판을 거쳐 저 카자흐스탄 유럽까지 대한민국의 말을 타고 또 전진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비오는 날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우리 애국시민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군기팽창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강하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이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되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십시오. 오늘 모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